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40쪽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식 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할 수가 있고 또 자녀에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자본가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취업을 위한 기술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일을 많이 가르치지 실제로 자본에 대한 교과목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에서부터 평소 자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주식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자녀에게 평상시에 돈에 대한 공부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메커니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하고도 굉장히 친숙한 나라죠. 좀 멀리 올라가면 1653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다가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좀 머물렀죠. 그 이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을사조약 이후에 1907년도에 고종이 헤이그에 우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죠. 그때 이상설, 이준, 이위중 특사를 파견했는데, 그때 결국은 일본의 방해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특히 이준 열사는 거기에서 뼈를 묻게 되었죠.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2002년도에는 우리 전 국민을 기쁘게 해 주었던 히딩크 감독이 또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인연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덜란드거든요.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독일, 그리고 남쪽으로는 벨기에하고 접하고 있고, 또 북쪽과 서쪽으로는 영국 및 대서양의 여러 항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라인강과 마저강, 스헬데강 등 세 개 큰 강줄기를 따라서 운하가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교역이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17세기 정도에서는 선박 건조 능력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플유터선이라고 있는데, 그때 잉글랜드에서 만드는 동급의 선박 한 60% 정도 건조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선 인원도 한 3분의 1 정도만 타면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고 또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또 상황도 되었고, 또 지리적인 상황도 굉장히 유리한 이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은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향신료라고 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동인도 제도라고 불리우는 현재 동남아 쪽으로 무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동인도까지 무역은 이제 굉장히 길이 험난했거든요.
아프리카 최남단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먼 거리를 항해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상인들은 먼 거리를 항해를 하면서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이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유행을 하자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602년에 네덜란드 황실하고 상인들이 흩어져 있던 동인도 회사를 모두 다 합병을 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제도의 무역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무역선을 좀 건조도 해야 되겠고, 또 선단을 꾸리는 등 무역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이 개념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처음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개념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아 가지고 대규모 무역선을 건조를 하고 무역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한다. 또 그리고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좀 받다가 보니까 어떤 이익 분배에 대한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의 용어도 만들게 되었는데,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본금이라 하고, 전체 자본금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제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식은 투자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비율만큼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증명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초의 주식 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최초의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인도 회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뭐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또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인도 회사가 결국은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주식 시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1920년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큰 성공을 해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이제 서로 막 다퉈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이제 자금들이 네덜란드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은행이 바로 네덜란드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은행의 등장은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새로운 수익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창조가 된 것이죠. 이제 이때부터 주식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02년부터 시작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주식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이 이제 생겨서 투자한 자금을 몽땅 날리게 된다거나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이제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주식 투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의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클 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아예 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 자체를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은 움직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뭐 돈이 뭐 작은 사람들은 빨리 팔고 빨리 놀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돈이 많고 자금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폭락을 할 때는 아예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도 발생이 되었죠. 예를 들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을 맞이했거든요.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960년대 말에도 오일 쇼크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또 이제 1971년도에는 닉슨 쇼크라고 하는 쇼크 때문에 브레전 우드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됐죠. 근본이죠. 이때부터 이제 국제 통화 제도가 변동 환율제로 이제 변화가 되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환 변동에 대한 해지 수단이 또 필요하게 되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1970년대에 금융 선물 거래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제 매매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미 농산물 시장에서는 뭐 이런 거래가 자주 일어났었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봄인데 가을에 어떤 농산물이 이제 수확을 할 시기에 내가 미리 돈을 주고서 그걸 확보를 해두면 나중에 어떤 농사가 잘못되어서 그 내가 확보한 농산물이 크게 가격이 뛰어도 나는 안정된 가격으로 어떤 물량을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선물이란 개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시장 폭락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관리하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생상품, 이 선물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1972년도에 이제 통화선물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73년도에는 개별 주식 옵션, 그리고 76년도에는 뭐 채권 선물 또 그리고 각종 이제 금융에 관련된 이제 선물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식 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재 34쪽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 34쪽 5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아주 특이한 매매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평상시 보유할 때는 평가 손 상태로 보유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를 통해서 물량을 더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뭐 손실 또는 본전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이 손실을 확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항상 이제 손해보고 매매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연구한 여러가지 논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의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역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과 동일한 방향으로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차트를 보면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물량을 늘려가는 시점은 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면, 이 역시도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을 늘려가면 꼭 그 시기가 주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이렇게 물량을 늘리게 되죠.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또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은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또 주식 가격이 또 떨어지면 또 물량을 매수를 하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개인들은 또 팔고,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종목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다른 분들의 좀 의견도 좀 듣고 싶고, 또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경고성 글도 써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도 그 카페에 설문조사 한 내용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 주소를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하셔서 꼭 한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 보면 이렇게 주식 가격이 이제 떨어집니다. 물론 차트만 보게 되면 앞서 봤던 그림처럼 수급적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 분석을 아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답답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이런 차트들을 보여드리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이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본 것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해가지고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구나 하고 경험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이 뜨거운데 굳이 불 속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뜨겁구나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남들이 뜨겁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떤 생각들, 또 자신의 경험담 등을 여기에 올려주신 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게시판에 올려온 여러가지 글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그렇게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올라온 여러가지 글들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 봤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게시물에 올라온 여러가지 글들을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감정에 치우친 매매를 한다. 또 기술적 분석에 역이용을 당했다. 또 뭐 기본적 분석에 역이용을 당했다.
또 뉴스나 전문가 또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믿고 매수해서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면 주식 공부 안 해서 이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경제학과 또는 상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자금 운용을 위한 자격증을 보유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 이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마침내 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신 학교도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사회에서 맺게 된 인맥도 괜찮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맥으로 또 남들보다 더 나은 돈이 되는 고급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많겠죠. 정리하면 이제 돈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실전 경험도 많고 또 인맥이 좋아서 고급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에 치우친 매매를 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적인 매매를 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는 실패한 이유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력이 없어서 주식 투자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만 기르면 뭐 간단하게 그거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또 앞서서 본 그림처럼 그림 다시 한번 더 잠시 한번 볼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를 하면 주식 가격은 하락을 하고, 또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세력이 매도하면 하락하고, 또 세력이 매도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세력이 매수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면 주가는 하락하니까 주식 투자 실력을 기르고 또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력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공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내보다 낫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없고 그 기관 투자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내 돈을 벌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았어도 기관 투자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기관 투자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또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앞서 본 것처럼 작전 세력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속임수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보자.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탄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뭐 그렇게 뭐 길게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 45쪽의 수급의 관점에서 본 주식시장이라는 주제로 수급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새롭게 정의도 해보고 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